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것은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인데요. 첫 번째,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용에 대한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계정과 상호 매매, 교환은 불가능하고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실 게 매매와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이체는 가능하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죠. 왜냐하면 계약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펀드의 운용 성과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넣어서 유동성을 이제 크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적고 해지율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불가능하다. 요거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거죠.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별계정의 자산평가입니다. 자산평가는 매일매일 실시하고요. 시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적 배당률을 산출하고요. 그 결과를 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한다. 그래서 쉽게 매일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산들,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시가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가평가, 장부가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시면 대출 등의 경우에는 장부가에 해당 수입 일자를 가산한 장부가 평가, 원가 평가를 시행한다. 그런데 원칙은 뭐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에는 장부가 평가가 원칙이다. 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고요. 운용 자산별로는 시가가 있다면 무조건 시가 평가죠. 국내외 상장 주식, 국내외 공사채 전부 다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요.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 일부 장부가 평가 또는 원가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매일매일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에 대한 적립금 반영 방법인데요.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이 개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그 좌수, 기준가격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사람이 있는데요. 이 5사람이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투자하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에 가서 이거 좀 투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펀드가 운용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괜찮네. 나도 하자. 이렇게 또 투자를 막 했어요. 그럼 나중에 운용 성과를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할까요? 선생님 얼마 투자하셨어요? 1,000원이요. 선생님은요? 1,000원이요. 이렇게 배분한 돈대로 만약에 우리가 배분을 하게 되면 투자한 돈 비율만큼 배분하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맨 마지막에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잘하는 펀드한테 수천억 확 넣은 사람이 다 가져가겠죠. 왜 이렇게 불공평한 배분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펀드는 세는 단위가 없어서요. 주식은 한 주, 두 주, 주수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채권은 한 장, 두 장, 장수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펀드는 셀 수 있는 단위가 돈밖에 없으니까 이게 배분을 할 때 이제 불공평한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희끼리 정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투자 단위를 좌라고 하자, 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좌수하면 가장 정확한 그 해석은 좌수는 펀드 투자를 세는 단위라고 정의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한 좌는 얼마예요? 한 좌는 1원이죠. 1원. 자, 그럼 맨 첫 번째 사람이 투자하러 왔어요.
저 주식 좀 투자해 주세요. 그랬더니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우리 돈으로 안 팔아요. 좌수로 팔아요. 아, 그래요? 저 1,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몇 좌를 줄까요? 당연히 1,000좌를 주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이라 딴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한 좌가 1원이니까 1,000원어치는 1,000좌가 되겠죠. 그러면 이 펀드 안에 좌수는 지금 몇 좌 들어왔어요? 1,000좌씩 5명이니까 5,000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은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원씩 5명이니까 5,000원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수익이 10% 났다는 뜻은 이 5,000원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래서 평가 금액을 얼마를 만든 거예요? 5,500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500원 지금 수익이 났고 원금 5,000원 대비 수익률 10% 이렇게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이 온 거죠. 운용 잘하네. 나도 투자할게요. 우리 이제 돈으로 안 파는데요. 그래요? 그럼 나도 1,000좌만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1,000좌를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지금 펀드 안에 5,000좌가 5,500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1,000좌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되죠? 1,100원을 내야 되죠. 그럼 나중에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해요? 선생님 몇 좌 있으세요? 1,000좌. 선생님은요? 1,000좌. 아까랑 똑같네요? 안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사람은 1,000좌를 1,000원에 샀지만 뒤에 사람은 1,000좌를 1,100원에 샀기 때문에 살 때 이미 프리미엄을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불공평한 분배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좌수로 운영을 할 때 업무가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이 200원 들고 와서 저 200좌 주세요. 이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돈 많으신 분이 13억 5,674만 8,454좌 주세요. 이러면 시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 거래를 할 때 낱개 단위로 계산은 하지만 거래는 박스 단위로만 거래하자. 몇 개들이 박스냐면 1,000개들이 박스. 그래서 기준 가격 하면 기준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틀리지 않냐면 1,000좌의 가격이라고 정의하면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펀드의 순자산, 그러니까 진짜 펀드의 가치가 되겠죠. 얘를 좌수로 나눠요.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한 좌당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뒤에다가 곱하기 1,000 해서 기준 가격을 계산합니다. 이 1,000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1,000개들이 박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좌수는 펀드에 투자하는 단위,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은 1,000좌의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보고 한번 해볼게요. 특별 계정을 최초로 설정했을 때 기준 가격. 최초로 설정하면 딴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죠. 한 좌에 얼마죠? 1원. 우리 기준 가격은 몇 좌의 가격이에요? 1,000좌. 그러니까 1,000좌당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설정했을 때 기준 가격은 1,000원이다. 왜냐하면 1,000좌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한 좌당 1,000원이라거나 한 좌가 1원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좌당 1,000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준 가격의 산출은요.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순자산을 전체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순자산 나누기 좌수인 거죠. 그러니까 펀드의 전체 자산을 좌수로 나눴으니까 한 좌당 가치가 얼마야? 이걸 계산한 거죠. 근데 반드시 뒤에다가 1,000을 곱해줍니다. 왜? 우리는 1,000개들이 박스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전일 말 특별 계정이에요. 당일 말이 아니고 전일 말 특별 계정의 순자산을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한 당일에만 사용을 하고요. 순자산 및 좌수 변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지죠. 왜냐하면 순자산도 오르고 내리고 계속해서 달라질 거고 좌수도 새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동을 하게 되겠죠. 자, 계약자의 보유 좌수 산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좌를 사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들고 기준 가격 1,000원인 거 몇 개 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들고 갔어요. 기준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1,000만 원 나누기 1,000원 하면 10,000 나오죠. 10,000좌 삽니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하면 기준 가격은 1,000개들이 박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 박스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어요? 1,000개 곱하기 1,000 해줘야 되거든요.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요. 제가 1,000만 원 들고 갔는데 기준 가격이 1,000원이면 나눠요. 그러면 10,000 나오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실제 살 수 있는 좌수가 계산돼요. 만약에 투입보험료가 2,000만 원이고요. 기준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럼 2,000만 원 나누기 2,000원 하면 10,000 나오죠. 그런데 곱하기 1,000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좌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거꾸로 적립금을 산출한다. 이번에는 이 좌를 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좌인데 기준 가격이 예를 들면 1,250원이에요. 1,000만 좌 곱하기 1,250원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린 낱개에다가 박스 가격을 곱했잖아요. 그렇게 이럴 때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해당 일의 기준 가격과 계약자의 보유자 수를 곱하는데 뒤에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유자 수가 800만 자인데 기준 가격이 1,400원이다. 그럼 두 개를 곱해요. 그리고 나누기 1,000 하면 1,12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돈을 좌수로 산출할 때는 1,000을 곱해서 산출하고요. 그러니까 가져간 돈 나누기 기준가격 곱하기 1,000 해서 계산하고요. 거꾸로 좌수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좌수 곱하기 기준가격 나누기 1,000 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공식 자체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자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뒤에 보유 좌수는 특별 계정의 투입일 기준 가격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거는 뭐냐면 보유 좌수, 좌수 자체는 뭐에 따라서 변동할까요? 좌수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펀드에 투자한 단위잖아요. 그럼 단위가 늘어나려면, 보유 좌수가 많아지려면 돈을 들고 좌를 사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좌수가 줄어든다면 좌를 팔아서 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안으로 돈이 들어오면 좌수가 늘어나고요. 돈이 빠져나가면 좌수가 줄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 뭐냐면 특별 계정의 기준 가격에 따라 변동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을 들고 이 1,000만 원이 제가 보험료라고 칠게요. 1,000만 원을 들고 얘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좌수를 살 거예요. 근데 기준 가격이 1,000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그럼 우리 얼마를 살 수 있냐면 1,000만 좌를 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1,000만 원 들고 기준 가격 한 박스에 1,0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냐? 1,000만 좌, 1,000만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좌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좌인 거지 개라고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들고 1,000원짜리 10,000박스 1,000만 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 가격이 1,200원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좌보다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이해가 안 되시면 사과로 생각할게요. 1,000만 원을 들고 사과를 사러 갔어요. 한 박스에 1,000원이에요. 그럼 한 박스에 1,000원일 때 사과 10,000박스 1,000만 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1,000만 원 들고 사과 사러 갔는데 한 박스에 1,200원으로 박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사과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어저께보다 적게 사겠죠. 왜냐하면 박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박스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겠죠. 그 얘기예요. 자, 동일한 보험료라도 내가 똑같이 1,000만 원을 들고 시장을 갔는데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 어저께보다 박스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이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낮은 경우보다 보유 좌수가 어때요? 적겠죠. 왜? 조금밖에 못 사니까요. 요 문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바꾸더라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보험료라도 똑같은 돈을 들고 시장을 갔는데 기준 가격이 높으면 한 박스 가격이 오르면 기준 가격이 낮은 경우보다 가격이 쌀 때보다 내가 살 수 있는 보유자 수, 사과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높을 경우, 낮을 경우보다 적어진다.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같은 돈을 들고 보험료는 어차피 매달 내는 게 똑같으니까 같은 돈으로 좌수를 사는데 기준 가격이 높으면 기준 가격이 낮을 때보다 좌수를 조금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보유자 수는 적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기준 가격이 낮으면 높을 때보다 많이 살 수 있겠죠. 보유자 수는 많아진다. 이런 개념이고 기준 가격의 변동과 보유 좌수의 증감과는 관련이 없음. 이 얘기는 뭐냐면 좌수는
내가 돈을 갖고 와서 시장 가서 사과를 사와야 내 창고의 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과 가격이 오른다 해서 내 창고에 있는 사과가 새끼치지 않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똑같은 돈으로 사과를 살 때 박스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많이 살 수 있냐 적게 살 수 있냐의 문제라면, 지금은 내 창고 안에 있는 사과가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드느냐의 문제예요. 사과 가격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들고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오면 내 창고에 사과는 많아지고, 내가 사과를 팔아서 누구에겐가 돈을 주면 내 창고의 사과는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증감과 관련이 없다는 건데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보유 좌수는 결국 자금의 증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냐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거죠. 보험료를 고객이 냈어요. 그러면 고객이 돈을 냈으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돈을 들고 우리는 좌수를 사겠죠. 그러면 좌수가 늘어나겠죠.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고객이 상환했어요. 돈이 들어왔죠. 이 돈으로 좌수를 사겠죠. 늘어나는 거죠. 특별 계정에 투입되면서 좌수는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보험 계약 대출을 고객이 해가셨어요. 계약 대출을 했다는 건 돈을 가져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좌수를 팔아서 대출해 드렸겠죠. 내 좌수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월 공제액이 차감됐어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납입증 유지 비용, 납입후 유지 비용, 월 대체 비용을 차감했어요. 가져갔어요. 뭔 돈으로 가져갔어요? 좌수 판 돈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좌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좌수는 늘어나고요. 돈이 빠져나가면 좌수는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니까 요거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 문제 잠깐 보시면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보유 좌수도 동일하다. 그렇지 않다. 기준 가격이 오르면 줄어들고 기준 가격이 내리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거꾸로 기준 가격은 그러면 뭐에 따라서 변동할까요? 기준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하겠죠.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실적이 호전되면 기준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실적이 악화되면 기준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밑에 보면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계약자 보유 좌수는 증가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이 사냐 적게 사냐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가운데 있는 좌수의 증감이 기준 가격과 연동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두 번째에 있는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 좌수는 증가한다는 두 번째 기준으로는 틀린 거죠. 시장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내 좌수가 새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위에 걸로 보면 기준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이 못 사죠. 그러면 보유 좌수는 감소하겠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좌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로든 두 번째 거로든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근데 이 지문은 지금 두 번째 거와 연동한 그런 문제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 공시인데요. 상품 공시실 안에 변액보험 공시실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 뭡니다. 어느 분이 투자하시면 좋고요. 투자하실 때 뭐 조심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변액보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현황. 이거는 뭐냐면 그 변액보험 안에 다양한 특별계정들이 있잖아요. 이 특별계정을 고객과 상관없이 회사 차원에서 이 펀드는 어떻게 운용됩니다. 이 펀드는 어떻게 됩니다. 운용 성과를 회사 차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약 관리 내용 조회는 그 고객이 직접 가입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용 성과, 그분의 운용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운용 설명서는 변액보험 자체에 대한 설명, 특별계정 운용 현황은 회사 차원에서의 운용 성과, 그리고 계약 관리 내용 조회는 고객 차원에서의 운용 성과, 요거를 공시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에는 요 표가 중요합니다. 요 표는 요대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놓고 뭐 채워 넣으라는 문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를 해석한 것 중에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그래서 뭐 1번 뭐 어떻다, 2번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요 표를 먼저 보시면 기준 가격이 있죠. 요 기준 가격은 일단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펀드가 맨 처음에 설정되면 기준 가격은 얼마죠?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 가격 자체가 만약에 1,000원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펀드는 설정일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수익이 난 펀드구나. 기준가격이 1,000원 이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수익이 난 펀드구나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일 대비가 있는데요. 이 전일 대비는 지금 보면 플러스 1.74죠. 이건 지금 어떤 의미인 거예요? 어저께보다 1.74가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기준 가격이 1,892.87원인데 전일비 1.74라는 건 어저께보다 1.74 올라서 지금 1,892.87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기준 가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준 가격에서 전일비를 빼주면 그게 어저께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전일비가 마이너스 얼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저께보다 얼마 빠져서 오늘 가격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기준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요? 오늘 기준 가격에다가 전일비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가격이 1,000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수익인지 마이너스 수익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일 대비를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전일 기준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일비가 플러스라면 오늘 가격에서 전일비를 뺀 게 어저께 가격이 되고, 전일비가 마이너스라면 오늘 가격에 그 전일비를 더한 게 어저께 가격이 된다. 요 개념 먼저 보시고요. 누적 수익률이 있는데요. 이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설정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는 오늘 기준 가격, 예를 들면 현재 기준 가격에서 우리 맨 처음에 최초 설정 시점의 기준 가격을 빼요. 그러면 설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이 났어? 얼마나 손해가 났어? 이게 나오는 거죠. 얘를 뭘로 나눠주냐면 최초 기준 가격으로 나눠주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야?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최초 기준 가격을 알고 있어요. 모든 펀드는 최초 기준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그쵸? 1,0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약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률은 뭐만 알면 되냐면 오늘 기준 가격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 가격에서 1,000을 빼고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결국 누적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적 수익률이 89.29%다. 이거는 최초 설정일부터 지금까지 89.29%가 지금 수익이 났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펀드가 누적 수익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89%니까 얘가 잘했네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10년 된 펀드고 그러면 연평균으로 8.9%고 20%짜리는 3년 된 펀드면 2년 된 펀드면 연평균 10%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연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연환산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연환산 수익률이 6.76%거든요.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운용 기간을 알 수 있죠. 얘는 몇 년 된 펀드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89.29 나누기 6.76 하면 나오겠죠. 지금 7% 잡고 90% 잡으면 70에 37이 21 대략 13점 몇 년 나오겠네요. 13점 몇 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적 수익률과 연환산 수익률을 알고 있으면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운용 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거꾸로 누적 수익률과 운용 기간이 있으면 연평균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누적 수익률 나누기 기간하면 환산 수익률 계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자, 연환산 수익률은 운용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다. OX. 이건 O예요. 왜냐하면 89.26을 13년으로 나누어서 연평균으로 환산한 게 연환산 수익률이니까 평균 수익률이다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연환산 수익률이 6.76이라는 건 작년에 6.76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13년 동안, 12년 동안 빵빵빵빵빵빵빵빵 본전. 마지막 한 해에 89.29
해도 연환산 수익률은 6.76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환산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이지 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순자산 가치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면요. 누적 수익률은 감소할 수 없고 항상 증가한다. 손해나면 감소할 수 있죠. 최초 개설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야 된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줘야 되죠. 6개월이면 2배를 해줘야지 연환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해석하고 이 표를 읽어내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 옵션인데요. 자, 첫 번째가 펀드 변경이에요.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간접 선택권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펀드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렇게 펀드 변경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니까 유지율을 높일 수 있겠죠. 해지를 방지해서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고요. 최대 변경 횟수 연 12회. 그리고 수수료는 청구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서 이런 이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다. 문제 보시면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가능하고요. 횟수 제한 없다. 횟수 제한이 있죠. 연 12회 한도. 회사별로 동일하다. 회사별로 다 다르죠. 두 번째,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제가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주식형에 50, 채권형에 50. 그러면 보험료를 내면 펀드가 알아서 50대 50으로 넣어주는 요 기능이죠. 그래서 펀드 변경 중에서 일부 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가입할 때 납입보험료를 분산해서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도모할 수 있고요. 효율적 자산운용을 간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간접 선택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자, 펀드 자동 재배분. 요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은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주식형에다가 50, 채권형에다가 50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로 지금 펀드별 편입비율 설정 옵션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험료를 내면 자동적으로 50대 50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느 날 봤더니 주식이 70이고 채권이 30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채권은 돈을 꿔준 거예요. 금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여요. 금리는 변동성이 크다 작다. 그러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일단 내가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러면 똑같은 50%로 주식을 샀지만 주가가 쫙 오르게 되면 평가 금액이 커져 보이죠.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작아지죠. 주식 비율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 50대 50이라고 하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 주식 가격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 이거를 다시 펀드 자동 재배분 리밸런싱이니까 지금 이럴 때 주식을 20% 팔아가지고 채권에 20% 넣어서 주식형과 채권형을 각각 50대 50으로 최초 비율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가가 올랐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지금 70처럼 많아 보이는 거니까 고가에서 매도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꾸로 만약에 40대 60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 10을 팔아서 주식에 넣어줄 텐데 이때는 저가의 매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를 해주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비율, 편입 비율을 원래 최초 비율로 되돌리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최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기간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70에서 20을 팔면서 고가에 매도하면서 지금 수익이 실현된 거죠. 실제 팔아서 수익을 채권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기간별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모두 가능하고요.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은 주식 편입 비율을 미리 정해놨는데 그 비율이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채권형으로 이전하는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은 계약 체결 시에만 선택 가능하다. 아니다. 보험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납으로 만약에 고액의 어떤 보험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극렬하게 달라지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쪼개서 투자하는, 그래서 평균 분할하는 투자. 이렇게 되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산다면 그 사는 그 코스트 비용을 평균화시켜서 수익을 좀 안정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입니다.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월납 계약 같은 경우는 원래 매월 쪼개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일시납은 불필요하다거나 월납 계약에 효과적이라거나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자산운용 옵션은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그때 많이 나오는 게 펀드 자동 재배분이고요. 다음에 자산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문들처럼 바꾸어서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잘 챙겨주시고, 특히나 아주 가끔 계산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펀드 자동 재배분인데요. 얘는 보시면 처음에 ABCD 펀드를 20%, 20%, 30%, 30% 그래서 1,000만 원을 200, 200, 300, 300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의 막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지금 23.8, 14.3, 33.3, 28.5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얘를 오른쪽에 보니까 다시 20, 20, 30, 30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보여주고 얘는 옵션 중에 누구냐? 최초 비율로 맞춰준 거니까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금액은 얼마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여기가 20%였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중에 평가 금액이 1,050만 원이죠? 그럼 1,050만 원에 20%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요 표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 표도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